소방점검TV. 안녕하십니까. 소방점검TV 왕준호입니다. 펌프 주변 배관의 점검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펌프 압력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펌프 자동정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간의 강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펌프 압력 세팅 중에서 주펌프 한 대인 경우에 자동정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얀 책자는 124페이지, 검정 책자는 13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입니다. 기동용 수압협배 장치의 정의, 펌프 자동정지 적용 시점, 그 다음에 자동정지 압력 세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동정지 설정 예시, 그리고 자동정지 제어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 주변 배관의 교통도 중에서 이 압력 챔버의 압력 세팅 부분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정의. 자,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인데요.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라 함은 배관 내 압력 변동을 센서링해서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정지시켜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종류는 압력 챔버와 기동용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불해동관식과 전자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종류는 압력 챔버, 기동용 압력 스위치는 불해동관식과 전자식이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소방 펌프, 소화 펌프 자동 수동 정지 적용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 정지, 수동 정지 하게 되면 이 주펌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펌프는 2006년도 12월 29일까지는 자동 정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펌프의 기동 정지 압력을 설정을 해 놓으면 배관 내 압이 떨어지게 되면 펌프가 들어가겠죠. 자, 펌프가 기동이 될 때는 로컬 쪽에서 물을 쓸 때 압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배관 내 물을 쏟아 보면 압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은 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기동이 되기 전까지는 물줄기가 좀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컬 쪽에서 소화 작업을 하는 쪽에서는 물기둥이 길게 나갔다가 짧게 나갔다 하다 보니까 소화 작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수동정지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개정된 날짜는 2006년도 12월 30일날에 개정이 돼서 그때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은 펌프가 한번 돌아가면 정지는 사람이 직접 정지를 해야 되는 수동정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정지, 수동정지 시점은 이 시점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펌프 자동정지 세팅하는 방법, 세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펌프 한 대인 경우인데요. 자, 먼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세팅 기준은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점검 현장에서 자동정지, 수동정지 또는 자동정지 중에서 펌프가 한 대일 경우 또는 주 1, 주 2, 주 예비인 경우 수동정지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상황에서 세팅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펌프 자동정지, 주펌프 한 대일 경우 자, 세팅 기준입니다. 주펌프 정지점을 최절정 근처로 세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펌프가 한번 기동이 됐다가 정지가 됐다가 하는 부분이 작게 짧은 주기로 하는 걸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최절 압력이고요. 그다음 최절 압력 밑에서 릴리프가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주와 충압 펌프의 정지 압력은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보다 약간 낮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임의적인 수치입니다. 0.5 정확하게 사실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략 한 0.5 정도 낮게 해서 주와 충압 펌프의 정지점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압력은 릴리프 밸브 작동 압력의 0.5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세팅 시 기준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압 펌프의 기동 압력은 여기에 정지점에서 한 1 내지 2 또는 2 내지 3인데 대략 한 1 내지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압력 스위치가 20kg짜리는 눈금이 5, 4, 3으로 해서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가 세밀하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 1 내지 2, 필요하면 2 내지 3 할 수도 있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 펌프는 디프만큼 1 내지 2 정도 빼게 되면 이 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주펌프 기동점은 요 총합 펌프 기동점에서 약 0.5 정도 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0.5 이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0.5,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중 큰 값보다 클 것.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최고의 살수에 대해서 압력 챔버까지의 자연낙차에다가 1.5를 더한 가산한 압력. 옥내수화전일 경우는 2를 가산한 압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옥상 수지 위치에서 압력 챔버까지의 낙차 압력에 0.5를 가산한 압력. 1번과 2번 중에 큰 값보다 이렇게 계산해 놓은 값이 커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건물인데요.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맨 위에 층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방수구에서까지의 이 H1 높이에다가 스프링쿨러 설비일 경우는 1kg에서 약간 여유를 둔 1.5kg 압력을 더한 값, 그리고 옥내 소화전일 경우는 요 실량정에다가 2를 더한 1.7에서 약간 여유를 둔 2를 더한 값이 H1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옥상 수조의 실량정에다가 펌프가 돌아가려면 이 자연낙차보다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0.5를 여유를 둔 건데요. 자, 그래서 H1 값하고 H2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H1이 거의 대부분 다 큽니다. 반면에 뭐 지하 주차장에만 빌딩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뭐 여기 실량정에다가 스프링클러는 1.5, 옥내는 2를 더한 이 값보다는 여기 옥상에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실량정에다가 0.5를 더한 값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이때는 또 이게 큽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어, 하여튼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 비교를 해봐서 H1과 H2가 하여튼 큰 값이 주펌프의 기동 압력의 기준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총합펌프의 정지압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총합펌프의 기동압력이 설정이 되고, 주펌프의 기동압력은 여기서 뺀 값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1번과 2번 아까 보셨던 요 기준에 의해서 설정한 값보다 위에서부터 빼내려온 값이 커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동용 수압협의 장치의 종류는 압력 챔버와 브루동관집과 전자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팅 기준의 값을 설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자, 이 압력 챔버의 이 압력 스위치, 여기에다가는 그 전에 설명드렸던 레인지와 디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레인지 값, 각각의 펌프의 레인지와 디프 값을 설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동용 압력 스위치 중에서 전자식을 보면 이 전자식은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봐가면서 세팅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 버튼을 이용해서 각각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을 세밀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그 기동용 압력 스위치 브루동관 타입,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동 압력도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돌려주면 되고, 정지점도 우리가 원하는 압력에다 놓고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그 주펌프 한 대일 경우 자동정지 세팅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검을 했던 하나의 현장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옥내 소화전 설비 펌프 한 대의 성능시험 결과표입니다. 이 기준으로 한번 세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옥내 소화전 주펌프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펌프 130rpm에 65m짜리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기 전에 이 명판을 보고 작성을 해놨고, 빨간색 부분은 실질적으로 성능시험을 통해서 실측한 실측치입니다. 자, 그래서 체절 운전을 했을 때 9.1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8km가 나와서 정상이었고, 130rpm 흘러갈 때 6.5가 나와야 되는데 7km가 돼서
정상적인 경우였습니다. 150% 유량 운전을 했을 때 4.25가 나와야 되는데 4.3kg가 나와서 정상인 경우였고, 그리고 릴리프의 동작 압력은 7.5, 총합 펌프는 실압력이 10kg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자동전기 세팅 기준. 여기 최저 압력이 8kg였죠? 릴리프 7.5kg였습니다. 그러면 두 총합 펌프는 약 0.5 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kg가 된 거고요. 세팅 시 기준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프는 1 내지 2 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1 빼겠습니다. 1을 빼니까 7에서 1을 빼니까 6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펌프 기동 압력은 총합 펌프 기동점에서 0.5 이상 뺀다고 그랬습니다. 0.5를 빼면 여기서 0.5를 빼면 5.5가 되고, 약간 2를 빼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5.5나 요 값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은 7층 건물이고 층당 3m씩 전층에 옥내 수화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기 3720 21m에다가 압으로 고치면 1.1kg, 옥내 수화전이니까 2를 더하면 대략 4.1kg의 압이 나오는데, 최소한 이 주펌프의 기동 압력은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즉 위에서부터 빼 내려오니까 설정을 해야 될 압력이 5.5 내지 한 5 정도는 여기에 계산을 한 요 값보다 큽니다. 따라서 뭐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는 5kg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요 펌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요 압력을 세팅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주펌프 압력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거로 주펌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주펌프와 보조펌프가 있는데요. 주펌프는 5에서 7kg, 보조는 6에서 7kg인데 먼저 주펌프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쪽은 레인지고 펌프의 정지 압력을 의미하고, 이쪽은 디프인데 정지와 기둥의 차이점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조절 볼트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십자 드라이브를 끼고 자, 지금 현재 정지가 7kg입니다. 7kg면은 1, 2, 3, 4, 5, 6, 8 사이하고 7이죠? 위로 자, 여기 돌리게 되면 자, 6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지금 6을 옮길 수도 있지만 현재 전기를 10kg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를 7kg로 맞춰주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한 6에서 7 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디프 눈금이 여기 3과 2와 1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에 7에서 5를 빼면 디프가 2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가 2로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5.5로 한다면 여기서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1.5 정도를 하게 되면은 5.5에서 7kg로 기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디프를 2로 놓게 되면 5에서 7kg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5kg만 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써 있는 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펌프는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레인지가 현재 7, 정지값이 7이 되는 거고, 디프는 2, 그래서 5에서 7kg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주펌프는 5에서 7, 레인지가 7이고 디프는 2입니다. 그래서 요 값 설정만 하게 되면 여기다 세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조 펌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는 써 있는 것처럼 6에서 7kg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약 8kg 가까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6, 7, 8 조절을 살짝 해서
7kg 맞췄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펌프보다 약간 정지를 좀 높게 놓으면은 충합펌프 정지를 했을 때 주펌프 PS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약간 더 놓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7보다 약간 높게 놔주고, 그 다음에 6에서 7이니까 레인지는 7이고 7에서 6을 빼면 1이죠. 그래서 디프는 1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 2, 1. 여기 지금 여기 바로 밑에가 1이죠. 그래서 1을 맞춰준 겁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 7보다 약간 높죠. 그리고 여기는 정지가, 디프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6에서 7kg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세팅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릴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는 소방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해를 정확히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보이는 게 릴레이고요. 그 릴레이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코일이 있습니다. 이 전기가 통하면 전자색이 돼서 자색이 되면 쇠를 당기죠. 그래서 이 접점들이 반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 접점도 있고 B 접점도 있는데 A 접점 평상시 떨어져 있다가 코일이 전자색이 되면 붙는 접점 A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뭐 그 펌프실에서 펌프 수동으로 기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전기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기동을 누르게 되면 전기가 흘러가겠죠? 흘러가서 대기를 하는데, 여기에 릴레이에 전기가 흘러가면 여기 코일에 전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전자색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A 접점이 딱 달라붙으면 손을 떼더라도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자기유지 접점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A 접점을 이용해서 또는 B 접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펌프 자동정지 시퀀스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크게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펌프실의 압력 스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력 제어반에서 여기에 차단기 있죠? 여기 차단기. 여기 MC는 전자 접촉기로서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고, 보시게 되면은 셀렉터, 자동 정지 수동 스위치가 되겠고요. 펌프 정지 스위치, 기동 스위치, 그리고 MC, 마그네틱 컨택터, 즉 전자 접촉기가 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 조작회로에 RST 3상이 들어오고 종량선에 의해서 220으로 이제 조작회로 판들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평상시 셀렉터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게 수동으로 놓게 되면은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 기동, 우리가 펌프 성능시험 같은 거 할 때 스톱으로 놓고 기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자 접촉기로 전기가 흘러가는 거죠. 전자 접촉기 코일에 전기가 흘러가게 되면 전자적이 되어서 펌프로 들어가는 메인 접점이 붙어서 펌프가 기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평상시에는 펌프 운전 권한을 감시 제어반, 즉 수신기로 넘기는 거죠. 자, 그럼 수신기에서는 이 접점을 붙여주기만 하면은 펌프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돌아가는 걸 릴레이를 사용합니다. 자, 평상시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연기 수동이 있는데, 여기 수동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돌리는 거죠. 자, 수동으로 놓게 되면 강제로 릴레이에 전기가 흘러가고, 릴레이 여자가 되게 되면 이 접점이 붙어서 펌프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차피 수증기에서도 평상시에는 자동, 즉 압력 스위치 쪽으로 전기를 흘려보내서 평상시에는 설정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접점이 떨어져 있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고 소화전을 사용해서 압이 떨어지게 되면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는 거죠. 자,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릴레이에 전기가 통하는 거죠. 전기가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릴레이 코일에 전기가 통하고 전자적이 돼서 접점이 붙는 겁니다. 즉 A 접점이 붙어주면은 전자 접촉기에 전기가 흘러가서 메인 접점이 붙어줘서 모터에 전기가 흘러가서 펌프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자동전기 시퀀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제관의 압이 떨어져서 이 접점이 붙게 되면 릴레이가 여자가 되어서
여기 펌프를 돌려주게 되는데 돌아가서 압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면 릴레이가 소자가 되고 이게 A 접점이 떨어지게 되면 전자 접촉기가 소자가 되기 때문에 펌프가 꺼집니다. 즉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 즉 기둥용 수압 개폐 장치의 이 접점이 붙으면 펌프가 개동하고 떨어지면 펌프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즉 펌프가 자동 정지가 되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큰 틀은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기둥용 수압 개폐 장치의 접점, 이 접점이 붙고 떨어짐에 따라서 바로바로 펌프가 기동 정지가 되면 자동 정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감시 제어반에서 펌프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제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고 떨어지면 바로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 정지가 되는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일 그 펌프 압력 스위치 세팅, 즉 자동 기동 정지 펌프 한 대일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주펌프 2대일 때, 주펌프 1, 2, 주펌프 예비펌프일 때의 자동 연기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